안녕하세요. 김시우입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잘 지내시냐는 안부는 생략할게요. 다들 잘 못 지내시고 저도 사실 잘 못 지내고 있거든요. 전에는 자고 일어나면 1시간 정도 이렇게 멍 때리다가 잠이 깨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2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오후 2시 반인데 제가 11시 반 정도 일어났는데 아직도 잠이 덜 깨 있어요. 식사를 하면 좀 잠이 깰까 싶은데 아직 식사 전이라서 잘 모르겠고, 그냥 날씨도 오늘 또 꾸물꾸물하네요. 격주근무 하나 봐요. 맑음이 하루에 한 번씩만 해가 쨍쨍하고 맑아요. 오늘은 제가 병원 가서 여러 가지 이렇게 우울증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많이 갖고 왔어요. 저도 어제 읽어보다가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도 사실 다 뭐 슬프거나 울적하거나 이럴 때만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우울증이 울적하고 슬픈 것만 해서 다 우울증이 아니에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우울증은 감정이 없는 상태였다가 뭐 약간 좋아졌다가 아니면 그렇게 하다가 뒤에 베개를 댔더니 허리가 아프네. 약간 좋아졌다가 아니면 그 좋아진 정도의 어떤 기분 안 좋은 일 있으면 이렇게 급격히 다운하는 저는 그런 우울증을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그러니까 전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기실 때 집에 뭐 청소가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우울증 걸렸는데 자기 몸도 돌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집이 깨끗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해야 될 일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로봇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처음에 우울증이란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슬픈 기분과 다른가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밑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때때로 우울하거나 슬픈 기분은 모든 사람에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그게 이제 몇 달이나 몇 년 그게 이렇게 쭉 지속되는 경우가 이제 우울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일이 생겨서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가끔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은 당연한 거니까 너무 조금 우울하더라도 난 우울증이 아닌가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또 오래되면 꼭 병원에 꼭 가셔야 된다는 거 그거고, 그리고 우울증은 생각, 행동,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우울증 환자 중 10%는 자살로 생을 마칠 정도로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감기가 아니에요. 심각한 질병이라는 정도는 지금 거의 암 상태에 해당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내가 만약 죽게 된다면 나는 자살해서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암도 그렇죠. 암도 치료가 가능은 하죠. 그리고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받는다면 우울증 환자들은 회복하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암도 그렇죠. 적절한 시기에 발견을 한다면 회복하여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우울증은 감기가 아니라 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우울증은 꼭 치료받아야 하나요? 약을 꼭 먹어야 하나요? 라고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써 있네요. 우울한 기분을 비롯한 여러 증상들이
만성화될 수 있으며 자살 생각, 자살 시도의 위험성이 크게 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대요. 봐요. 암과 똑같죠. 우울증의 종류가 여러 가지 나왔어요. 우울증에도 주요 우울증, 만성 우울증, 정신병적 우울증, 조울증, 산후 우울증, 계절성 우울증, 소아 우울증, 노인 우울증, 월경전 증후군, 이렇게 우울증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제 주요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일이나 학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예요. 이거는 일생에 한 번만 생길 수도 있지만 여러 번 생기는 경우도 있대요. 저는 주요 우울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신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출퇴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에 시달리니까 저는 주요 우울증도 있는 것 같고, 만성 우울증은 아주 심하지 않은 증상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만성 우울증이 맞죠. 심하지 않지만 계속 그 기분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병적 우울증은 환청이나 망상이 동반되는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병으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도 많죠. 근데 저는 정신병적 우울증은 아닌 것 같고, 조울증은 들뜬 기분과 침체되는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조울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제가 우울증 약에도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해서 활동을 시키게 하는 그런 우울증 약이 있는 반면에, 사람을 좀 침착하게 해서 우울증 약을 먹으면 좀 침착하고 일이나 뭔가에 대해서 극단적이게 막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 그런 우울증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하는 우울증 약과 좀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우울증 약이 있는데, 제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침착한 우울증 약을 한번 복용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만성 우울증이라서 그런지 그 약을 계속 먹으면 하루가 너무 침착하더라고요. 너무 침착하고 표정이 거의 없는 정도? 이렇게 돼서 약간 업되는 우울증을 먹었었어요. 근데 이게 업되는 우울증을 먹다 보니까 사람이 업될 기분이 조금 좋을 때 이게 업이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걱정이 되더라고요. 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하는 부분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상급병원에 갔을 때 양극성 장애약을 하나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그건 또 검사를 해봐야 알겠죠. 그리고 산후 우울증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출산 여성의 10에서 15%에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10에서 15%는 사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산모들은 거의 한 70% 정도는 뭐 경미하더라도 산후 우울증을 겪는 것 같으니까. 또 그렇듯이 막 아이를 낳게 되면 탄생의 기쁨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으로서 여자로서 몸매도 망가지고, 그리고 부부였다면 이제 성관계 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남편의 외도를 의심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 그리고 아이를 키울 때 너무 신경 써야 되니까, 나보다는 아이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경미하게 여성이 다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10에서 15%는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7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계절성 우울증, 그리고 겨울에 우울 증상이 나타나고 대개 봄이 회복됩니다. 제가 그렇죠. 제가 눈이 오지 않고 날씨가 흐린 날이 지속되면 좀 약간 기분이 많이 다운되거든요. 근데 봄에 회복된다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겠어요. 그리고 소아우울증은 우울한 기분보다는 짜증이 늘고 등교 거부에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소아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아마도 소아 우울증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전 등교 거부를 하진 않았었는데 좀 뭐랄까, 학교에 수업 시간에 딱 맞춰서 가는 학생, 잠을 잘 만큼 자고, 그렇게 학교에서 정해진 규칙대로 뭐 8시까지 와라 이러면 9시에 수업 시작하는데 왜 8시까지 가야 돼? 8시 한 45분까지만 가도 되지. 이랬으니까 소아 우울증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 우울증은 소화불량이나 신체 통증의 호소가 많대요. 그리고 기억력 저하도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치매하고 간별적으로 그러니까 분리해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치매랑은 노인 우울증이랑 다른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월경전 증후군은 월경 전에 기분 변화 및 신체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월경 시작 후 수일 내로 사라집니다. 잠이 덜 깨서 또 버벅거리고 있어요. 저는 보니까 월경전 증후군도 좀 있어요. 못된 거랑 다 갖고 있네요. 보니까 주요 우울증도 경미하게 있고, 만성 우울증 이거는 완전히 갖고 있고, 그리고 계절성 우울증 있고, 그리고 노인 우울증 나도 걱정되고, 그리고 월경전 증후군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아주 상태가 메롱인 거죠, 지금. 그쵸?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써 있는데 간단하게 다른 거는 좀 설명하자면,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내심을 가지고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먼저 말을 걸고 산책을 격려해야 돼요. 그리고 자살에 대한 언급을 한다면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의사에게 알려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자살에 대해 언급을 하면. 그리고 이건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정신 좀 차려. 마음 좀 다잡아. 충고하지 마세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늘 정신 차려라는 말을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너무 많은 활동은 강요하지 마세요. 무기력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동의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먼저 말을 걸기 전에는 잘 말을 걸지 않는 성격이네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말을 좀 걸어줘야 되는 사람인데, 저는 제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말 거는 것조차도 되게 귀찮아하기 때문에 저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질문이 하나 있어요. 슬프지 않아도 우울증일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왔는데, 우울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 우울증 환자들도 많습니다. 슬픈 기분 없이 그냥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거나 원인 없는 신체 통증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딱 제 상태네요. 우울한 감정보다는 그냥 의욕이 떨어지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외에도 신체적 질병, 예를 들어 갑상선 질환이
우울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의 정확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못된 건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쵸? 갑장선도 있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 요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약이 조금 독해져서 그런지, 이렇게 무하다가 화가 확 났다가, 이러면 안 돼. 가라앉히자. 이렇게 되는 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냥 편하게 마음 먹고 당분간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우울증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음에는 되게 많아요. 이게 되게 많아서 다른 것들도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조울증이나 조현병, 불면증, 불안장애 뭐 이런 것들 많이 갖고 왔는데 한 번씩 읽어 드릴게요. 그리고 약물 치료할 때 이게 좀 최대 효과까지 나타나기에는 2, 3개월이 걸려요. 효과가 빠르면 2, 3주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약을 처음 먹었는데 뭐 일주일 정도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고 약을 끊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울증의 신체적 증상으로는 두통 있고 속 메스껍고 멍하고 소화 불량, 그리고 변비, 불안 또는 초조함, 불면, 입마름. 제가 다 겪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울증은 신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 우울증에 지금 겪고 있는 본인의 우울증에 대해서 한 번씩 더 체크해 보기로 해요. 저는 아무래도 당분간 이기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이기적으로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알겠죠? 안녕.